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나노공학과 18학번 박소영입니다. 특강에 앞서 여러분께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학생성공센터에선 이번 특강뿐 아니라 선배와의 대화 시간인 선배 멘토링을 주최합니다. 총장님 추천 학생 명단인 프레지던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선배들이 1, 2학년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대학 생활의 꿀팁과 교내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QR코드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학기에는 학생성공 교수 멘토링도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고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도 결국 저희의 인생 선배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친밀한 대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삶과 진로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교수님과 학생 간 서로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대학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내 많은 프로그램들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챌린지 스퀘어를 통해 학생 성공 상담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특강 연사 학우님도 이 공모전을 통해 모시게 되었습니다. 학생 성공은 우리 대학의 건화기념인 수기치인 실천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밝고 힘찬 미래를 위해 노력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에 응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모전 수상자에겐 장학금이 수여되고 수기집 저자와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의 연사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프리지던트 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후보로도 오르게 된답니다. 대학 생활의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이야기로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에 많이 도전해 주세요. 그리고 특강 후엔 웹엑스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올라올 예정인데요. 만족도 조사 응답자 중 100분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특강 후에 진행되는 설문조사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특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의 연사를 소개합니다. 건축학과 1호학번 김동은 학우님이신데요. 김동은 학우는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융합 역량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복수 전공인데도 심리학과의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교내 프로그램뿐 아니라 자원봉사, 지역 연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복수 전공으로 빈틈을 채우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김동은 선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모두 비디오를 켜고 김동은 연사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15회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 복수 전공으로 빈틈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발표할 건축학과 김동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요. 건축학과 입학부터 현재 지금까지 제가 보내온 대학 생활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건축학과에 입학을 해서 배우고 겪은 3가지 성장과 새로운 전공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를 통해 이뤄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를 지금 9학기째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제가 생각한 소소한 대학생활 꿀팁도 뒷부분에 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성공을 생각할 때 저는 완결의 의미를 떠올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성공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인데 그런 학생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일까? 저는 아직 미완성의 상태인 학생이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고 부족함을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빈틈을 채워나가면서 실천해 나가고 하고 있는 지금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학과 입학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사실 저는 대학교 입학 전까지는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딱히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저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 하시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만 외는 공부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3이 된 저는 이제 학과를 선택을 할 때 나름 손재주도 있는 것 같고 건축의 모형을 만드는 것이 재밌어 보여서 2015년에 건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시절 저는 반쪽짜리 건축학도였습니다. 주변에는 건축에 꿈을 품고 온 동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단순히 재밌어 보여서 입학을 한 거였기 때문에 건축에 그렇게 애정이 있지 않았어요. 또 건축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은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내용들 투성이었습니다. 동기들과 선배들이 유명한 건축가들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알아듣는 척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고, 저희는 또 설계 스튜디오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이 수업은 과제를 통해서 1학년 때는 디자인과 논리를 키우고 2학년 때는 건물을 설계하는 수업입니다. 근데 이 과제에는 정해진 답이 없어서 스스로의 답을 탐구해 나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주어진 공부만 하다가 난생 처음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스스로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첫 번째 성장은 사고의 확장입니다. 건축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스스로 부족함을 채우고자 여러 건축가 디자이너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유명한 건축물들을 답사하러 다녔습니다. 이를 통해 점점 건축학도의 시야를 가질 수 있었고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건축물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건축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분야가 아님을 새로 깨닫게 됩니다. 제가 본 건축은 시대의 변화,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시적인 관점의 학문이었어요. 이를 그저 미관상 보기 좋게 디자인하는 것과 같은 미시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다 보니 설계를 함에 있어 자연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건축 분야 이외에 다양한 서적들을 찾기 시작했고 와세다 대학교와 함께한 서울을 걷다라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생소한 지식에 더 다가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쌓여간 지식들은 이후 제 설계 작업의 기획 내용과 진행 순서를 설명함에 있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룬 성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는 2016년 우하우스가 주최하는 대학생 건축가 연합회 전시회에 참여하였는데요. 재활용품을 주 재료로 하여 파빌리온이라는 가전 건축물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행사였습니다.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파빌리온을 제작한 후에는 그 재료를 다시 활용하는 업사이클링까지 준비를 하면서 건축 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행사 이전까지만 해도 환경 이슈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축이 필연적으로 짊어져야 할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더불어 저희가 파빌리온 전시를 통해서 공원에 방문한 시민들이 전시 공간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대중에게도 건축 분야의 재생과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성장은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제가 2학년 설계 스튜디오 수업 당시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례로 가져온 예시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위 사례는 계단과 경사로가 합쳐져 장애와 비장애를 아우르는 좋은 디자인의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외관으로 보기에는 좋은 디자인이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사용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계단과 경사로의 그 사이에 물리적인 구분 장치가 없어서 언제든 계단 쪽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죠. 사실 교수님이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최고의 사례라고 생각하여 발표를 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게 실제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는 걸 깨닫고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은 실제 사람이 머물고 생활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도면상으로 완벽한 건물을 설계할지라도 실제 사용자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면 그건 실패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 설계 과정마다 건물 이용자의 특성과 동선은 물론 장소마다 어떤 행위가 발생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인간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느끼는지 알고 싶어졌고 건축가가 아닌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간을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심리학에는 여러 분야의 학문이 있는데요. 그중 공간을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고 이를 공간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공간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인터넷과 서적을 통해서 혼자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복수 전공 전에 이를 직접 전공 수업에 적용도 시켜보면서 아, 내가 이 학문에 재미도 느끼고 관심이 있구나를 스스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수 전공 전에 심리학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나는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하고 싶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지각심리학, 인지심리학, 인지과학 등의 과목이 있다. 너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을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심리학과의 장담조도 들을 수 있었으며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2017년 1학기 저는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하게 됩니다. 복수 전공을 선택할 때 목표했던 바대로 인지심리학, 지각심리학 등을 수강하면서 인간의 인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지각심리학 수업에서는 여기 사진과 같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착시 현상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인지심리학 수업에서는 직접 실험 설계까지 해가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탐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심리학 수업들을 수강하며 기대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분야에서는 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 깊은 곳도 바라볼 수 있었고요. 집단 심리 같은 수업을 통해 개별 인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수 전공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원 전공이 건축학과와 이제 복수 전공이 심리학과의 분위기가 아주 다른 점이었습니다. 신입생 시절부터 학과 단위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축학과와 다르게 심리학과는 1학년 계열제를 거친 후에 2학년 때 전공을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나 LC에는 소속감을 느끼지만 학과 자체에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과에 관련된 정보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고 또 개인 플레이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2017년 심리학과 학생의 심청이 이러한 점을 타개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기존 명륜 캠퍼스가 아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학생의 홍보 국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맡은 활동인 전공 캠프가 유독 기억이 나는데요. 전공 캠프란 계열제에서 막 전공으로 진입하는 전공 새내기들에게 처음으로 학과에 이미 인상을 결정 지어주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건축학과에서는 과 활동이 많고 건축학과 자체 행사에서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활동들이 많았는데요. 건축학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심리학과에서는 없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던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년보다 많은 학생들을 전공 캠프에서 만나볼 수 있었고 학생들이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친목을 다질 수 있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심리학과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였는데요. 심리학과 자체 소모임을 개설하기도 하고 또 심리학과 소풍 행사, 또 신봉사 심청회를 찾아라 등 예년에 없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심리학과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 역시 학생의 활동을 통해 복수 전공을 하며 단순히 전공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심리학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고 건축부터 벗어나 보다 새로운 관점들을 가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율정 캠퍼스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심리학과는 물론 동아리나 여러 행사들을 통해 다양한 학과 학생들과도 교류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를 통해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17년에 제가 복수 전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율정 캠퍼스는 사회 문제에 대한 직접 참여가 비교적 뜸한 데에 반해 명륜 캠퍼스에서는 정문에서 올라오는 언덕길부터 해서 곳곳에 관련된 대자보가 붙어 있었고 동아리나 다른 학과에서도 학생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캠퍼스의 영향을 받아 저 스스로도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에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팀은 건축학과, 심리학과, 경제학과 학생들이 모여 공중 화장실의 안전, 위생, 인권, 문화, 기능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까지 모두를 아울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을 디자인하였는데요. 공간의 변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민감한 사회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진행하였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쟁쟁한 후보들 속에서 아쉽게 최종 면접 단계에서 그치긴 했지만 이때의 경험은 인간 심리에 기인한 사회 문제를 본 전공인 건축과 연결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2019년 2학기 복무를 마치고 2년 만에 캠퍼스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캠퍼스 모습에 저는 다소 실망을 하였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이미지의 교내 건물들과 달리 쓰레기통에는 이제 내용물이 버려지지도 않은 일회용 컵들이 쌓여 있었고 분리수거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 지저분하고 불쾌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을 해보고자 2019년 하반기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19년도에 명륜 캠퍼스에서 다니신 분들은 혹시 캠퍼스에서 이 텀블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주위에서 플라스틱 컵들이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고 종이컵 홀더의 분리수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현실을 걱정하던 저희 봉사팀은 영 텀블러라는 공용 텀블러를 제공하여 교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활동 시작 시에는 주 평균 사용량 22개라는 저조한 사용량을 기록하며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하는 이 프로그램이 뭔지도 잘 몰랐고 텀블러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꺼리는 인식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텀블러 수거함을 이제 쓰레기통으로 오인하여 쓰레기가 많이 버려졌기도 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사팀은 매주 주마다 지속적인 회의를 하였고 또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관찰도 하고 홍보 부서와 교내 이벤트 등을 통해 홍보와 안내를 하며 점차 텀블러 사용량을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활동 기간 중 총 1043개의 일회용 컵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제 나중에는 주 평균 사용량 304개까지 늘리면서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과 같이 작은 관심과 실천 의지로도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사회 문제와 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여름 방학에 처음으로 학교 캠퍼스를 벗어나 이제 보다 넓은 세상을 탐구하게 되었는데요. 여름 방학을 이용해 서울시에서 주최한 서울시정 인턴십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서울시 고령인구 밀집 지역의 근린 환경에 대한 실태 분석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관련 제도 및 계획에 관한 문헌 조사를 위주로 하였고 또한 실제 사례 지역 현장 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인턴십을 통해서는 학교 내에서 보지 못했던 실제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고 박사님, 연구원님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제 연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떠한 자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하반기 한국부동산원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환경 친화적 공공건축 사업인 녹색 건축을 누구나 알기 쉽게 친근하게 홍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획기사,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여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학교에서 진행된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 그리고 라이프 디자인 워크샵 등을 통해 학생 성공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관심을 내가 이걸 알고 있다에 그치지 않고 한번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 해서 전공 수업에 프로젝트로 학생 성공센터 가상 설계도 진행을 하였고요. 올해 1월에는 건축 공모전에도 도전을 하였습니다. 미래 도서관 설계였는데 공모전을 통해 제 실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나름 만족하던 프로젝트였는데 탈락을 하였습니다. 팀 프로젝트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조율하던 과정이 기억에 남던 공모전 도전 활동이었습니다. 현재는 IALD라는 국제조명 디자이너 협회에서 주최하는 2021 IALD 국제 컨퍼런스 학생 워크숍에 참여 중입니다. 2050년 서울의 야경을 주제로
건축과 심리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자 하며 빛과 조명, 그리고 공공 디자인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건축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생의 저에게는 사실 대학 진학에 간절함이 없었고 하라고 하니까 착하게 공부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공부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도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동적인 학생에서 여러 활동들을 경험하며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저는 지금 4분의 3 쪽 건축학도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해결이 기다리는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는 종종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하나 한다고 변하긴 해? 하면서 도전의 문 앞에서 돌아서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이란 미완의 상태인 학생이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고 부족함을 고민하는 것, 그리고 틈을 채워나가기 위해 실천해 나가는 지금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하였기 때문에 저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조그마한 관심의 불씨도 지나치지 않고 뭐든 부딪히고 실천해 보려 했었던 저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소한 기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9학기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적은 소소한 대학 생활 꿀팁인데요. 정말 날 것인 상태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당장 도전해 볼 수 있는 소소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덜 준비되어 있어도 재미있어 보이는 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내 활동 중에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은 동아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모든 관심 있는 분야는 해보는 것을 좋아해서 여러 동아리를 들어갔었고 또 심지어 이제 뜻이 맞는 친구들과는 같이 동아리를 창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활동을 하며 배우고 느끼면서 내가 이 일을 더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고 아니면 이 일은 나와 맞지 않다. 그런 것도 깨달을 수 있고 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점점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을 하며 자신의 취향도 바뀌고 생각에 영향을 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던 것이 동아리 활동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공지사항인데요. 이건 정말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학교에는 정말 좋은 기회와 숨은 자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학금, 근로장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저 같은 경우에는 입학처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였고요. 또 워크샵, 인턴십 등 되게 다양한 기회들이 많은데요. 사실 습관처럼 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좋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어 좋은데 사실 매번 들어가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홈 화면에 어플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핸드폰을 볼 때 한 번씩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학교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학교에 있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면 좋은데요. 정말 날 것으로 제 컴퓨터 인터넷에 북마크해 놓은 공지사항들입니다. 인턴 관련해서는 학생인재개발팀이나 톨게이트, 과 홈페이지도 자주 보고요. 학생성공센터나 학술정보관, 카운슬링 센터 등 학교에 있는 기회들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균 공부방인데요. 평소 배우고 싶던 것을 같은 학교 분들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영상 편집의 기술을 좀 필요성을 느꼈어요. 저는 기획기사나 카드 뉴스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거기서 이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겨울 방학에 프리미어 프로를 성균 공부방을 통해 공부하여 어느 정도 스스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이 이 특강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이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서 하는 심리 검사인데요. 저는 19년 2학기에 심리학과에서 진로 상담의 기초라는 전공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게 워크넷 심리 검사가 그때 했던 심리 검사인데 사실 본인을 그대로 마주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직업 선호도 검사, 그리고 대학생 진로 준비도 검사,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 본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심리 검사라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리 검사인데요. 이제 학교 카운슬링 센터에서 무료로 심리 검사, 개인 상담, 그리고 직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 역시 17년도에 심리 검사와 개인 상담을 진행하였었는데요.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저 역시 제 생각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또 나를 직접 마주칠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심리 검사와 상담이 약간 받기 꺼려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누구나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받아보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생각 기록.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 파일에 이제 시기, 유형, 활동명, 내용, 느낀 점 및 생각, 활용 방안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그때의 활동이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특히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 성찰했던 내용 그거는 그때만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봤을 때 정말 큰 자산이 되고 본인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 이렇게 엑셀 파일에 생각 기록을 남겨두는 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1학기가 끝나고더라도 꼭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도전의 장단점인데요. 정말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라는 자산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좋았고요. 또 활동의 과정들이 본인을 성장시키고 더불어 나중에 대외 활동, 인턴십을 하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아래 이제 자소서라고 적은 칸은 정말 제가 자소서를 썼을 때 그때 주요 내용이었던 활동들입니다. 무하우스 전시회 메인으로 써서 이렇게 써니 활동을 하고 또 써니와 글로벌 창조자 챌린저 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인턴십을 할 수 있었고 아래와 같이 전공 수업, 복수 정보 또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원 서포터즈랑 이제 2021 ILD 국제 컴퍼스 학생 원클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만큼 삶이 정말 바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치기도 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 도전을 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잘 고려하여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Q&A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김동은 학우님께서 생각하시는 학생 성공이란 학생이 뭔가 부족함을 일단 인지하고 고민하면서 그 빈틈을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빈틈을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학우 여러분께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말씀해주신 내용 외에도 우리 학우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지금부터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연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올라올 동안 사전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복수 전공을 신청하기 이전에 걱정했던 부분 또는 있다면 극복했던 방법을 여쭤봐 주셨는데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건축가로서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사용자 입장에서도 공부하고 싶어서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심을 하셨을 때 그냥 마냥 하고 싶다 해서 바로 시작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걱정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저도 복수 전공을 하기 전에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학과 학생들과 이제 복수 전공 하기 전에 대화를 서로 나누고 결정을 하긴 하였는데요. 저는 총 3가지 부분에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걱정했던 거는 아무래도 새로운 학문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정말 내가 이거 심리학과에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공부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방금 말했듯이 심리학과 학생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전공 수업이 있고 내가 이거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걱정을 조금 해소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율정 캠퍼스에 속한 건축학과 학생인데 심리학과는 명륜 캠퍼스에 속하잖아요. 즉 저는 다른 캠퍼스로의 이제 복수 전공을 한 건데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학교를 혼자 다니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 걱정이었습니다. 또한 혼자 다니는 것이 외롭기도 하고 저는 단순히 그 학문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여가지고 그런 일환으로 이제 심리학과 학생회를 도전하기도 하였고 아니면 여러
여러 이제 명륜에 있는 중앙 동아리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를 하면서 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추가 학기인데요. 이게 당연히 과겠지만 건축학과의 경우 교양을 계절로 다 듣는 게 아닌 이상 복수 전공을 할 때 추가 학기가 거의 필수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과 복수 전공을 결심을 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학교를 1년 더 다니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1년을 더 학교를 다니는 게 다니면서까지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본인이 어디에 더 가치를 두냐 그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복수 전공을 하면서 원하던 심리학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또 사실 제가 복수 전공을 하면서 파생된 여러 활동들이 많았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복수 전공을 했던 게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방금 아까 앞에 추가 학기의 경우에는 과 바이 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실 모두가 추가 학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제 주변 분들의 경우 이제 명륜에서 명륜으로 복수 전공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4년 이내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많이 보았고요. 대신 이제 명륜에서 율전, 율전에서 명륜, 율전에서 명륜의 경우에서는 이제 과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추가 학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실 만큼 걱정이 많으셨는데 결국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극복해내신 것 같아서 정말 부럽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전공과 결이 다른 전공으로의 복수 전공을 고민 중인 학생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 전공 내에서도 세부 학문 분야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 또 세부 학문 분야를 위해 복수 전공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방금 하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고민이 복수 전공을 하기 전에 이 전공을 제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을지 먼저 걱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고민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결국 뭐 인지 심리학, 지각 심리학 이렇게 중요한 과목들, 비중 있는 과목들을 결국 배우신 거잖아요. 근데 이번 고민을 해주신 학우분들은 원전공, 이제 복수 전공하려는 그 학문이 그 조금 비중이 낮은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낮은 이 학문을 듣기 위해서 복수 전공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혹시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인지나 지각 그리고 뇌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심리학과에서 그 인지 심리학 쪽은 분야가 꽤 큰 분야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은 해도 괜찮다입니다. 그런데 우선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복수 전공 전에 계속 오늘 말한 것처럼 이미 원 전공생 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서 내가 이런 걸 정말 공부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대화를 나누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제 저희 학교에는 제가 알기로 자기설계 융합 전공이라고 본인이 이제 또 커리큘럼을 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확고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인지 프로세스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뇌와 관련된 수업만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복수 전공을 하면 이제 심리학과의 경우 36학점을 들을 수가 있는데 제 관심 있는 분야의 인지나 지각 이런 쪽만 36학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수학점을 다 채우기 위해서. 저도 다른 세부 분야의 과목들을 들었어야 됐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오히려 이런 다른 세부 전공을 들었던 것도 저에겐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한 분야에만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분야를 좀 더 넓힐 수 있고 그런 오히려 본인이 좀 더 T자형 인재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저는 상담심리라는 과목도 많이 들었는데요. 상담심리 쪽 분야를. 저는 복수 전공하기 전에는 사실 상담 쪽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필수를 채우기 위해서 상담 분야를 듣기 시작을 했고, 상담 심리학 수업에서는 매 수업마다 다른 학우분들과 같이 한 1시간 정도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보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깊게 알 수 있고, 저는 타인과 어떻게 교류를 하는지 보다 더 알 수 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분야도 저는 관심을 가지고 후에는 나중에 집단 상담 심리도 듣고, 아니면 진로 상담 심리, 진로 상담에 기초하는 수업도 듣고,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우 분이 세부 분야를 만약에 그것만 하고 싶다면 아까 같이 말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수 전공을 하면 이 수학점이 적은 만큼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하는지, 학부 수준에서 배운 내용이 도시 공간 연구 등의 분야에 종사하기에 충분하다고 느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추가 학기를 그럼 1년 더 다닌다고 해서 이 수학점이 네.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서울시정 인턴십을 하면서 그런 전문 분야, 직업적으로 다가가기에 그러면 저희 이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이 수학점만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네요. 우선 첫 번째 복수 전공을 하면 이 수학점이 적은 만큼 깊게 배우지 못하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 일단 저는 심리학과 복수 전공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심리학과는 단일 전공으로 제가 알기로 54학점, 그리고 복수 전공은 하는 학생들은 36학점을 들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깊이의 경우는 이거 정도만 지켜주면 될 것 같은 게, 이제 심화 과목이 있고 보통 기초적인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의수 과목들이 있는데, 선의수 과목을 듣고 그 후에 심화 과목을 듣는 정도의 수만 지켜진다면 관심 분야에 대해서 36학점으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이 수학점을 넘어서 공부하고 싶다 하면 당연히 그 학점, 이수학점 초과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청강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6학점으로 저는 충분히 깊게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질문이 학부 수준에서 배운 내용으로 이제 도시공간 연구 등의 분야에 종사하기에 충분하다고 느꼈는지. 네, 저는 이제 건축학과에서 이제 5학기를 다니고 심리학과 2학기를 다닌 후에 여름방학에 이제 서울 연구원에서 인턴을 하였는데요. 사실 인턴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연구원들이 하는 것보다 기초적인 자료를 다룰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인턴십을 할 때는 제가 그동안 배운 전공 지식들로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아직 이쪽 직업 분야를 가지 못해가지고, 만약 직업으로 간다면 연구원의 경우는 이제 석사, 박사님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약에 대학원으로의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학부 졸업 후 뽑는 직종에 대해서는 저는 복수 전공이 이제 T자형 인재라고, 본인의 원 전공에서 깊게 들어가고 다른 분야로 넓게 가는 T자형 인재에 가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본인만의 연결고리를 만들면 저는 종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한 4학년 1학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우고 싶은 수업인데 조금 학점이 모자라서 못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청강이 맞다, 청강이 있었지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아서 저한테도 조금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전 질문을 영어로 주셔가지고 그러면 영어이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ow did you connect architecture and psychology인 것 같은데요. 이거랑 그다음에 What do you find interesting about architecture?라고 여쭤보셨는데, 일단 우선 위에 두 질문은 앞서 얘기해 주셨던 거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저는 건물이나 결국에 건축이 만드는 공간이라는 것이 결국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떼놓아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 심리학 또 신경 건축학이라는 학문이 공간에서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그걸 공간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학문이라서 이런 점이 저는 건축과 심리를 이어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서 발표 때 말했듯이 저는 배운 내용을 이제 전공 수업이나 또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면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고 하면서 좀 이 건축과 심리의 교차점을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건축에 있어서 흥미를 느꼈던 점은 사실 이게 건축학과 아닌 분들은 많이 생각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건축을 배워서 느꼈던 제일 좋았던 점은 사실 생각과 논리입니다. 제가 건물을 디자인할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사실 다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가면서 창문 하나를 디자인할 때도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스스로 논리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더불어 이게 이제 자신이 생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현재 물리적으로 저희가 구현을 하면서 실제를 만든다는 것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건축학과가 어쩔 수 없이 밤샘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을 키우고 이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만약에 제가 다시 재입학을 한다 해도 저는 이런 점이 매력적이라 건축학과에 재입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세 번째 물음이 지금 건축학과에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심리학과를 공부하시기 위해 그 명륜 캠퍼스에 다녀오셨는데 이제 다시 건축학과에서 남은 내용을 배우시고 계신 중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혹시 여기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뭐 실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으셨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마 원전공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실수를 어떻게 줄였는지는 저는 최대한 연결점을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학문을 그냥 공부했다. 이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까 이 수업에 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제가 돌아볼 수도 있었고 단순히 수업에서 이제 받은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더 찾아보면서 또 건축과 심리를 교차시키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을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병행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학우님께서는 지금 건축학과를 중점을 두시고 이 심리학을 조금 건축학과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쪽으로 혹시 공부하시고 계신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건축이 원 전공인 만큼 또 공부하는 기간도 길고요. 그러면서 저도 심리학과 복수 전공을 했을 때 자체가 약간 내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실효성을 많이 생각하고 보다 도움이 되고자 했던 측면이라 만약에 T자를 생각하면 저는 아래로 내려오는 게 건축이라 생각하고 사이드로 가는 게 이제 심리학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앞으로 진로 방향은 건축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건축 쪽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심리랑 이제 사회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좀 더 사회와 관련된 그런 이런 심리 쪽과 관련된 공간 심리 쪽으로도 공부를 하고 싶고 아니면 이제 녹색 건축이라고 이제 건축물의 생애 전주기를 디자인하는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영님께서 졸업 이후 진로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네. 드린 질문이었고요. 그러면 다음 장재원 학우님께서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강의 내용 중 정말 다양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장재원 학우님께서는 학기 중에는 전공 공부와 활동을 병행하기에는 조금 전공 공부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주로 방학 때 활동을 많이 하신 것인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혹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경우인가요? 아니면 이제 학기랑 방학을 좀 잘 조절해서 하신 경우이신 건가요? 사실 저는 인턴십을 제외하고는 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기 중에 다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 말씀이 되게 이해가 가는 게 저도 항상 18학점 전공을 들으면서 전공 아니라도 18학점을 들으면서 꼭 하나 정도의 교내 활동, 대외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사실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제 제 자신을 지키고자 전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제가 그렇게 학점이 좋지가 않아요. 또 그래서 네, 일단 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사실 아까 그래서 다양한 활동에서 단점이 많은 게 두 가지를 정말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학기가 끝나면 정말 사람이 이제 지칠 정도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학에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꿀팁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시간 관리의 경우는 저도 제가 막 관리를 잘한다고는 생각하잖아요. 대신 저는 조금 약간 애매하게 지나가는 시간들 많이 없애려고 합니다. 내가 몰입할 때는 확실하게 몰입하고 약간 애매하게 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날아가는 시간들을 굉장히 싫어해서 몰입할 때 확실히 몰입하고 또 쉴 때는 대신 확실히 쉬고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반복적인 라이프 사이클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지금도 매일같이 기상 스터디를 하는데요. 아침 9시에 기상 스터디를 해서 꼭 9시에 일어나고 그 대신 밤에 이제 대신 늦잠을 안 자게 밤에 늦게 자지 않게 이제 한 12시나 1시에는 꼭 잠들어가지고 잠 시간을 충분히 채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리를 확실하게 놀고 쉬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장재현님께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초과학기 관련해서 자각캠 복수 전공도 초과학기를 수강하지 않고서는 조금 어려울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기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이렇게 복수 전공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연관성이 많은 만큼 그래도 조금 수월할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 두 분야를 잘 몰라서 제대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연관성이 많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자연과학 캠퍼스에 있는 이제 학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대 경우는 아빅이 있고 건축학과에는 건축학 인증이 있으면서 졸업을 하기에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그 학과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졸업 필수 과목들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학기가 약간 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사님은 아니지만 네. 제가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전 지금 나노공학과랑 융합생명공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나온 질문처럼 이수학점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는 일단 초과 학기는 하지 않는 상태고 하지만 4학년까지 18학점을 꽉꽉 채워 듣고 그 다음에 뭐 방학 때 뭐지 방학 때 하는 계절학기. 계절학기도 하고 이러면서 초과학기는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또 모든 상황을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학우님의 상황에 맞게 또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장전님께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셔서 또 서울시와 같은 외부기관에서 하는 공모전 및 인턴십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셨는지 학교 공지사항을 통해 아셨는지 혹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같은 곳을 통해서 알게 되셨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서울시정 인턴십이랑 만약에 한국부동산원 서포터즈를 말씀드리자면 저 서울시정 인턴십은 이제 서울시에서 주최를 하지만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별로 이제 TO를 할당을 해서 학교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여기로 저희 학교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마 올해 이번 1학기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꼭 학교 공지사항을 한번 자주 확인하시면은 이런 인턴십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부동산원 서포터즈의 경우에는 저는 이건 직접 그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이제 접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그런 회사들을 많이 링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링크랑 이제 팔로우를 해놓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자주 확인을 하면서 그럴 경우 만약에 학우님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만약에 조금 정해지셨으면 그런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신 다음에 그런 링크들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수경님께서 율전에서 명륜으로 복수 전공을 하실 때 학기를 나눠서 어떤 학기는 자각캠, 어떤 학기는 인문캠을 다니신 건지 혹은 요일을 나눠서 다니신 건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학과에서는 사실 그 딱 한두 학기 정도는 그렇게 요일별로 다니긴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건축을 4학기 듣고 그 다음에 심리 2학기 아예 그렇게 다 몰아서 들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좀 그곳에 집중을 하고 싶은 면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다녔는데요. 이것도 이제 다른 과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요일을 나눠서 다니면서 오히려 한 학년 때 이렇게 기초 들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심화된 과정 그렇게 듣는 학생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런 개인이 뭘 얻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뭐 따로따로 다닐 수 있는 것 같고 혹은 병행해서 한 학기에 다닐 수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공지사항을 잘 참조하라고 하셔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5월 15일 토요일에 11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선배 멘토링을 통해서 1, 2학년 후배들과 만나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관심 있으신 1, 2학년 후배님들은 학교 게시판 공지사항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 2학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염동기님께서는 1학년 새내기 후배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멘토링 주제가 이번에 하는 게 1, 2학년 후배님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은 활동들인데 사실 오늘 말했던 내용이랑 또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1학년 때도 굉장히 아직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그만큼 그냥 자기가 관심 있어 보이는 것, 재밌어 보이는 것, 동아리나 특히 교내 활동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다른 대외 활동, 인턴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 과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들도 있고 그런 활동들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그런 활동들이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될 때 대외 활동이나 인턴에 이제 발판이 되니까 그런 활동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즈만님께서는 신입생도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활동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입생들은 학교에 올 기회가 많이 적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고학번 선배님으로서 혹시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 신입생들이 재밌게 활동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입생 분들이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말한 동아리가 아무래도 제일 그 사람들이 부담도 안 갖고 서로 친목을 다닐 수 있고 그러면서 만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또 자신도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아리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또 사실 제가 많은 대외 활동을 하지 못해서 제가 했던 활동 중에 말씀드리면 그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도 되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 기획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팀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게 맞는 방향인지 서로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논리 과정도 키우고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SK 대학생 자원봉사 써니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탈락을 했지만 그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가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뜻깊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주제로 해봤으면 좋을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대외 활동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여러 활동들을 하신 것 같아서 유익한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이런 대외 활동을 지원할 때 서포터즈나 인턴으로 선발될 수 있었던 이제 동은 학우님만의 특별한 강점, 뭐 이유 이런 것들이 있을지 지원서를 작성할 때 꿀팁이 있을지 김연정 학우님께서 여쭤보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 페이지를 보면서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제가 붙었을 때 자소서에
메인으로 썼던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사실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의 경우 대외 활동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쓸 때 내가 이 활동을 왜 하고 싶은지 그런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사실 저는 면접자의 입장에서 많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 지원서를 봤을 때 내가 얘를 왜 뽑아야 되지? 얘는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지? 즉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한번 여러분에서 벗어나 면접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정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활동이 왜 하고 싶은가? 또 나는 단순히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들에게 또 어떤 걸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말한 아까 동아리나 교내 활동을 하라던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면은 사실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했던 활동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자산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전까지는 굉장히 자소서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단계적으로 그 후로는 이제 거의 다 붙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먼저 진입 장벽이 낮은 활동들부터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다음에 대외 활동, 그 다음에 인턴 순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봐라 라고 맞습니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김동은 선배님과의 선배 멘토링 멘티 신청은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내 자리 남아있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드렸었는데, 네. 네, 그러면 차수경님께서 또 새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복수 전공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방학 중에 도전학기나 계절학기를 들어서 초과학기를 피하는 것과 다른 대외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시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이건 딱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졸업을 해서 내 시간이란 걸 더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내가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라도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냐인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를 더 추천을 합니다. 저희가 학년이 갈수록 많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도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이미 졸업한 선배분들이 계시고 봤을 때 저희가 사회에서 보면은 정말 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과학기라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안 줄 거예요. 오히려 그 하면서 하는 활동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성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초과학기를 하더라도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졸업 이후 진로 방향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뭐 직업을 갖고 싶으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해보고 싶다던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지금 4분의 3쪽 건축학도라 말씀드렸는데 저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 역시 진로를 찾아 나가는 과정 중인데 이런 활동들을 경험해서 사실 처음에는 되게 뿌였던 것 같아요. 안개처럼. 그런데 점점 이제 제가 가는 방향들을 좁혀 나갈 수 있던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총 3가지 진로를 생각 중입니다. 먼저 좀 공적인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녹색 건축 센터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는 공간 심리, 신경 건축학 분야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인턴십을 하면서 저는 고령 친화 도시로에 이제 이행을 하는 과정에 인턴십을 했는데 하면서 되게 인풋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고령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OECD 국가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 방면으로 또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저희 이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강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웹엑스 채팅창에 링크가 하나 올라올 거예요. 채팅창에 올라온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만족도 조사 응답자 중 100분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링크가 올라왔죠? 이 링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 주시고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문조사를 참여하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 했는데 오늘 특강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같이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 모두들 카메라를 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시면서 저희 카메라를 켜서 사진을 한 장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만 찍는. 네, 좋습니다. 찍겠습니다. 네, 다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찍히는 모습이 나갔나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특강은 아이캠퍼스 비정규 강좌에서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곳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강 해주신 연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학생성공센터의 제15회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이었습니다.